여러분 오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사이 러시아는 키이우에 미사일 56발과 드론 675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거기에 S-400 지대공 미사일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지상 공격에 쓴다는 것은 정밀 타격 탄약이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도 일부는 뚫렸습니다. 주거용 건물 11동이 타격되었고 사망자 24명, 부상자 48명. 그중 3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가장 어린 희생자는 12살 소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드론 652기와 이스칸데르, KH-101 순항미사일 41발을 격추했습니다. 잘 막아낸 편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뚫렸고 그것으로 충분히 민간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푸틴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전쟁 범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5월 15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랴잔으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80km,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에서는 약 450km 거리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목표물이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히 멀면서 모스크바에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랴잔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리아잔 정유소는 연간 최대 171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휘발유와 경유로 바뀌어 러시아군의 전치에 보급 차량에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 석유를 사들이는 나라들에게 흘러갑니다. 이 시설을 무력화하면 전쟁 기계의 연료를 줄이면서도 민간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는 우크라이나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벽 2시경 랴잔 주민들이 정유소에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3시간 동안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불붙은 화재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거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드론을 보낸 것이거나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텔레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은 정유소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불기둥과 하늘을 뒤덮는 검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랴잔의 밤하늘은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랴잔 주지사 말코바는 무인기 잔해가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무인기 잔해를 자랑하는 나라가 러시아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코바는 민간 건물 손상과 3명의 민간인 사망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겨냥했다라는 암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처럼 테러를 자행한다는 서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 건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 자신의 판치르 방공 시스템이 발사한 미사일이 건물 측면에 구멍을 냈습니다. 자국의 방공 무기가 자국 시민들의 아파트를 타격한 것입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자국민에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겨냥합니다. 키이우의 아파트 건물, 드니프로 강변의 주거 단지, 공포를 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를, 군수 물류를, 방위산업시설을 겨냥합니다. 민간 피해가 없지 않지만 그것은 의도가 아니라 러시아 자신의 오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갉아먹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랴잔은 2025 연한 해에만 9번 타격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새로울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규모와 출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하루에 약 200기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합니다. 새로 개발한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복합체는 탄두 중량이 최대 1100kg에 달합니다. FP1은 1000km 이상을 날아배고 킬로그램 탄두를 전달하고 FP2는 점령 지역을 겨냥한 158kg 탄두를 장착합니다. 수량이 늘면서 파괴력도 커진 것입니다. 랴잔에서 불이 붙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방향으로도 드론을 보냈습니다. 예이스크에서는 소방용으로 쓰이는 베리에프 BE-200 항공기와 KA-27 헬기를 타격했습니다. 루안스크에서는 토르 M2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고 크림반도에서는 판치르 S1이 격추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타격은 미래의 공격을 위한 안전한 항공 통로를 조금씩 더 열어주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미사일 방어망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입니다. 5월 15일의 타격들은 합산하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1000km까지 날아들며 여러 표적을 동시에 강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랴잔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푸틴의 진짜 문제입니다. 3월에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수에서 러시아를 800기 이상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방어망을 포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많아진 것입니다.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에너지 인프라를 전략 표적으로 삼는 이 전쟁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교훈을 줍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올라와야 합니다. 리아잔이 불탈 때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흔들리고 그 여파는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파급됩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리아잔이 다시 불탄 건 복수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질수록 리아잔의 불길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의 이 전략이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